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못 뵙던 사이에 벌써 5월이 다 됐습니다. 춥다고 장갑에 목도리에 또 내복까지 겹겹이 껴입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한낮에는 참 덥기까지 합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그 빠르게 지나간 시간 저희가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자, 종목 어디가 좀 새롭게 단장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일스톤 현승훈 대표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대박이 날 수 있게 좀 새롭게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처음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으로 뵙는데요. 첫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해눈입니다. 이게 다인가요? 예. 앞으로의 다짐, 저만 따라오시면 대박이 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거 없는 건가요? 이때까지 방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할 거고요. 예, 계속 좋았던 모습 계속 유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좋았던 모습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이렇게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첫 순서니만큼 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참,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좀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요? 가장 좋은 종목은 일단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종목인데 결국 한 8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8가지 항목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리레이팅이 꼭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그 종목들은 한 3-4가지 이제 어떤 조합의 그 요건만 갖추면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8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춰서 주가가 리레이팅해서 시세가 저평가된 점에서 다시 원점 원래 시장에서 소외받다가 제대로 다시 평가받는 그런 종목이 가장 좋은데 물론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기본적인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당연하겠는데 동종 산업군이 국내 시장만 가지고 있다면 해외 시장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쪽에 새로운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의 발판이 된다거나 그러면서 또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그래서 어떤 저퍼를 가진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주죠. 자기가 회사가 가지고 기존에 내고 있던 수익에 비해서는 좀 주가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그러면서 차트가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이런 8가지 정도 지금 말한 게 8가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8가지 되는 종목이 딱 부합됐을 때 그 종목이 가장 좋은데 그런 종목이 한 1년에 하면 10개가 채 안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한 3-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거 많이 잡히긴 하는데 요번에 한 종목 찾았어요. 요번에 한 종목 찾아서 그 종목 이름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회원들끼리 하는데 어디 가서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저도 무방이나 어디서 공개적으로 앞으로 그 이름을 담지 않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종목들 가장 그걸 발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 하는데 한 묘미죠 하나의. 네,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좋은 종목 고르기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해눈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면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좀 듭니다. 자, 우리 매해눈 전문가님 따라서 좀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오늘 함께할 포트폴리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지금 이 시간에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고 계신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 좀 분석해 볼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굉장히 종목이 좀 많습니다. 6개 종목이나 되는데요. 네페스와 하이셀 각각 포트폴리오 안에 20%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P&E 솔루션, 알티캐스트, 바이오스페이스, 금호석유 각각 10%씩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 많은 종목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일단 이 포트폴리오 좀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보셨는데요. 자, 매혜는 전문가님, 예. 이 포트폴리오 보셨을 때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신다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가요? 예, 이거는 10점 만점에 2점을 맞았는데요. 너무 낮은 점수인데요. 예, 이거는 2점을 맞은 게 아니라 이 포트는 8점을 깎아먹은 포트입니다. 왜 8점을 깎아먹었냐? 사실 이런 포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제가 처음에 보고서 놀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손절을 칠 때 손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트는 2점을 획득한 게 아니라 8점을 잃은 거죠. 예, 그렇게 제가 이 분의 이제 많은 만나봤던 고객님들의 성향을 마치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 어떤 분이냐면은, 수익률은 한 98등인데 자기 고집은 한 1등 정도 하는 이런 분이죠. 예, 이런 분. 좀 세시죠? 예. 네. 근데 사실 거의 꼴등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제가 살짝 들었더니 다음 주 포트가 더 안 좋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분이 수익률은 98등. 예, 다음 주는 아마 99등 정도 내겠죠. 예. 여지를 남겨놓는 98등이군요. 예, 예. 자, 일단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일단 2점을 맞았는데 2점을 맞은 게 아니라 8점을 깎아 먹은 예. 포트폴리오. 일단 좀 이 손절하는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 좀 손절하는 타이밍을 놓쳤던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요 점 좀 주의해서 좀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또 평가를 받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봐두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전반적인 평가 내려봤고요. 이번에는 이 6개나 되는 종목들, 좀 종목 많은데요. 하나씩 이 개별 종목들 좀 분석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네페스입니다. 자, 네페스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포트폴리오 안에 2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시고요. 1,2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네페스 주가는 9,0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네페스 현재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상황 봤을 때 차트로서는 이미 우리 쉽게 말하는 골로 간 종목인데, 이 포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에 따른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이 투입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일단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맞는데, 이 전체적인 포트 자체, 구성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안 맞는데, 네페스 자체로서 봤을 때는, 차트는 일단 차트로 보이겠지만, 이미 맛이 가 있지만, 회사 자체는 좀 중단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를 두 개를 이제 핵심 사업으로 두고 이제 전자 소재 쪽 이렇게 케미칼 사업부,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기억한 거를 TV 화면에 쏘는 쏠 때 그 화소를 중간에 잡아주는 거를 DDI라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분야가 아무래도 중국 쪽,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이 살아나는 경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발, 또 중국향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성장성의 가능성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랩핑이라 그러는데 반도체가 이제 전공정, 반도체가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전공정, 이제 후공정 나눠질 때 그 후공정 중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이걸 랩핑을 합니다. 랩핑을 하면서도 이 전자기적인 그 성질을 잃지 않게끔 그렇게 한 랩핑하는 기술이 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가진 편이고 그리고 해외 시장 측면에서나 그런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물론 작년에 이제 자회사 측에서 이제 중단 영업 관련 손익으로 그게 회계장부상 같이 잡히다 보니까 작년에는 회계상 마이너스 적자였죠. 이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당연히 예상되고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괜찮습니다. 괜찮고 앞으로 살아나는 이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쪽에 좀 더 활성화를 실어서 무게감을 좀 더 가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으로는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예. 자체로는 참 좀 긍정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종목 자체의 성장성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란 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좀 지금 현재 주가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력 사업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인데 실제 이 회사의 캐시카우는 오히려 전자재료 쪽인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세정제들, 그 비스무리한 화학 소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상도 이 두 개보다는 못 미치지만 오히려 제3사업군인 이 케미칼 사업군이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이 매출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또 가장 키포인트는 이 회사가 작년에 그 자회사 관련으로 손실 났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그 가지고 있는 기술들,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니까 그 점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는 디스플레이는 하는 대로 가고 그리고 지금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는 케미칼 사업부는 계속 지금 잘하는 대로 또 가겠죠. 그럼 주가는 조금 더 지금 바닥권 형성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문제는 그게 언제냐. 이게 언제냐. 네. 그게 언제냐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언제쯤이죠? 네, 지금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차트를 볼게요. 한번 차트를 보면, 제가 이 포트를 어저께까지도 손절을 칠 종목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만큼 워낙 그 망가진 종목 그 포트이기 때문에 뭐를 고를지 모르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기로 했냐면 이 중요한 라인을 사실 오늘도 뚫지 못했어요. 이 지금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나왔던 지점까지 급락이 나왔던 지점까지 메꾸려는 이 우상향하는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구름대 또한 모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손절가는 지나서 사실은 이미 기존에 잘랐어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네페스가 가진 이미 이 1사분기 영업 실적 또한 거의 확정적으로 그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캐시플로우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OLED나 이런 관련해서 2014년도 3분기 이상부터의 이 전망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페스는 이미 손절가를 지나친 이상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좀 성장성이 있는 걸 딱 꼽는다면은 그나마 좀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페스다. 그리고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잘랐다가 이런 걸 잘랐다가 가격이 실제 또 올라오기라도 하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멱살 잡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네페스 일단 지금 현재 좀 손절을 좀 대응해야 하는 시점은 좀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이 종목의 성장성 하나 믿고 좀 일단 보유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하이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셀은 TFT LCD 모니터 제작이 주력 사업인데요. 인쇄전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신규 매출 및 수익 창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셀에 대한 우리 시청자 보유 비중 20%였고요. 2,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는 1,905원입니다. 자, 하이셀도 또 분석 시작해 볼까요? 예, 하이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나 뭐 노트북,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밑에 들어가는 화면에 볼 때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빛을 내는 이제 기능성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업체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이런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쉽게 말하는 근본 없는 개잡주라 그러죠. 이런 종목에 비중을 20%나 실었다는 게 일단 잘못됐습니다. 비중을 실는다 하면은 아까 같이 그 먼저 보셨던 그 어떤 종목이죠? 방금 전에 저희가 네페스 맞죠? 네. 네페스처럼 2,000억에 가까운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라 하더라도 2,0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면 좀 단기로 금액도 작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근본 없는 종목이 그 비중을 20%나 실었다는 게 가장 잘못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손절 라인 지나친 거. 세 번째 이제 하이셀 본연의 입장에서 찾아보자면 하이셀 같은 경우 그래요. 이 회사가 물론 이제 핸드폰 사업이 계속 스마트폰 사업이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망 자체는 밝아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 대비 올해가 이제 스마트폰 그냥 전체적인 시장 하에서 매출액은 한 26%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가격 단가는 이제 내려가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 단가가 내려가는 것보다 매출액의 증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밑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들, 부품 사업들, 핸드폰 사업들은 이 볼륨 자체가 커지는 이러기 때문에 매출 자체에 대한 단순한 외형적인 성장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이제 플렉서블 관련주 자체가 좋다 그러더라도 이 얘네들이 광기능성 시트를 15년 정도 1위를 해왔어요. 회사 그 국내에서 1등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15년 정도부터 계속 만들어서 1등을 해왔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2008년 말, 9년부터 활성화돼서 굉장히 이제 그게 뛰었는데 시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반부터는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죠. 근데 계속해서 차트는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니라 시청자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과연 15년 동안이나 거기서 1등이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회사는 계속 녹아내린 상황이 뭐 때문에 그런지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플렉서블 자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만으로 이 회사 믿고 가야 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자릅니다. 네, 자 일단 뭐 하이셀에 대해서 좀 약간 독설 아닌 독설이 좀 나왔는데 자 이미 이야기하면서 좀 차트 모양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이셀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위 아까 그 차트 마찬가지로 이제 주황색을 쳐놓은 선이 이제 제가 그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입니다. 매수한 가격을 봤을 때 이제 시세가 터지려고 한가 하고서 했는데 실제로는 시세가 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보면은 거래량이 없던 거를 한번 모으면서 물량을 모았다가 터트리고 지들은 빠져나가고 손만 턴 거죠. 손만 털었는데 이 모양새가 강한 양봉이 떴습니다. 강한 양봉이 떴는데 기관 쪽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누군가 하나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안고 죽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손절을 치니까 일단 폭탄을 안고 죽는 사람은 일단 우리 회원님이 되겠지만 이런 종목 개인들끼리 물려가지고 한마디로 2판 4판인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769억밖에 안 되는 이런 근본 없는 종목. 물론 앞에 이 저군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적은 이 평평한 지면을 받으면서 한 번쯤 좀 공중에 떠 있다면 무른 땅을 받고 살짝 칠 수는 있어요. 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성자일이나 쌍용차처럼 만약에 이게 원 수준 하락이 나왔던 한 4,000원 수준 3,500원 이 정도 요 정도 라인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단순히 뭐 3% 4% 이 정도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는 이런 그 원래 매수가 근처만 오는 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추가적으로 노려야 되는데 그 상승을 추가적으로 노리는 시간까지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이 주가가 리레이팅 되면서 터트려 줄 수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가격을 좀 돈을 원금을 묻더라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방 회원님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여타 한 3-4개 종목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종목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주가가 리레이팅 받아서 재평가돼서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줄을 친 이 하락이 급락이 나왔던 이런 지점 급락 지점까지는 올려주고 난 이후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준 후에야 그때의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최슬기 앵커님은 그 이대호 선수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 조선대지 이대호가 그 나카무라가 아무나 공에다 던진다고 아무 공이나 휘둘려가지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좋은 볼을 골라서 치는 거죠. 자기가 뭐 자기 입맛에 맞거나 아니면은 한가운데 들어와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이 차트를 볼 때는 이 차트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차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차트는 타이밍이다. 네. 이대호가 아무거나 치지 않듯이 공이 딱 들어왔을 때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그래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타점 자체가 완전히 빗나간 종목이라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 지금 보고 계시면서 좀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좀 안 좋은 종목이다. 좀 이런 거 왜 갖고 있냐. 좀 이런 독설도 나왔는데, 자, 독설만 하시지 마시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그나마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올라오는 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내일도 당장 튀어올 수 있고 내일도 뭐 꼬라 박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대한 매수가 근처 왔을 때 빨리 원금이라도 건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봉우리가 역해된 숄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양이 있긴 한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최대한 청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하이셀 우리 시청자분 2,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그럼 매수가 근처에서 이 전량을 좀 함께 처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이게 20%죠. 물량 네. 20%인데 근데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서 일단 반만 청산을 하고 시간적으로 보고 또 지지부진하면 날려버리지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반만. 지금 현재 보유를 20%로 이 보유 비중 일단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계신데 하이셀 그중에 절반만 매수가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좀 차트 상황 봐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P&E 솔루션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이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SK 이노베이션 에도 장비 공급하면서 P&E 솔루션 거래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새 뭐 전기 자동차다 뭐다 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참 높아지고 있어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갑니다. 자, 일단 P&E 솔루션 우리 시청자분의 보유 비중 10%고요. 9,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7,49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분 지금 좀 우울하실 것 같아요. 좀 이 종목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법, 그 어떤 종목보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매은우 전문가님 빠른 진단과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없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에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은 이런 종목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패스인데 일단 손절가를 놓쳐서 마이너스 8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실 때는 지금 바닥에 기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기면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종목은 계속 골로 간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쪽 관련, 물론 이 회사가 이 전기차 충전소를 뭐 제주도 그쪽 실증 단지에 납품한 레퍼런스도 있고 또 일본 쪽에 앞으로 납품을 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뭐 정부랑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되면은 다른 뭐 LS 산전이나 이런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효성처럼 오히려 이거를만을 주력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P&E 솔루션, 중앙제어 이런 것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조명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 자동차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은 버린다. 정말 구체적인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보유 유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P&E 솔루션 좀 이 평가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트 보면서 대응 방법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그 저군 하단을 밑으로 빵 깨면서 거래량 실면서 거래량 어느 정도 실렸어요.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시나 개인들끼리만 돌리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보지 않아도 아마 이 세력 자체가 기관, 외국인, 뭐 개인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붙었던가 개인이랑 기관이랑 붙었던가 해서 아마 두 메이저 세력인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는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한마디로 기관 쪽에서는 팔고 챙기고 왼쪽이 챙기고 개인만 계속 개박살 나는 그런 종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가지고 이 원금을 계속 잠기고 있느니 이 기회비용 자체를 우리는 빨리 마음 접고 꺼내서 살아있는 종목으로 시세를 금방 튀우려고 하는 종목, 주가가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탄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에서 좀 손절을 하면 되는 걸까요? 한 번쯤 조금 매물대가 있긴 해요.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등락 자체를 조금 박스권 올라오는 상황, 한 7,700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선 올라왔을 때 물량을 그냥 전량 다 턴다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E 솔루션 일단 지금 현재는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7,49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7,700원이 좀 선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 전량 손절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P&E 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알티캐스트였습니다. 이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 1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2,150원이었습니다.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는 11,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알티캐스트도 또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종목 같이 근본 없는 종목에는 비중을 막 20% 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성장성이 기대되고 아름다운 차트를 그리고 시총도 2천억이 넘어간 이런 종목에는 10%밖에 안 실었다는 거죠. 결국 이 종목에 대한 성관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좀 과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알티캐스트 자체는 상당히 좋죠. 뭐 일단 회사 자체로 봤을 때 이 방송용 미들웨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이제 진입을 하면 그 방송용 미들웨어를 깔아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으로 인한 그 방송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 고객사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물론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대신 기존 고객을 좀 뺏기기도 어렵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마트 TV 쪽이 기존의 자바 계열 쪽, 그러니까 인터넷 언어가 아니라 어떤 코드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런 쪽에 접근이 TV 쪽에서 있었다면 이제 HTML,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인터넷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알티캐스트는 좀 그런 쪽으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그 세계 시장도 그렇고요. 좀 괜찮은 편이라 그리고 일단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매수 타점을 잡는 그 시점이 어정쩡했기 때문에 좀 눌렸어요. 뭐 어떤 악재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 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다행히 어제 오늘 좀 올라와줘서 모양은 좋은데 이런 종목은 살 때 비중을 더 실어야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받았던 저번 주에 그 가격이었다면 당연히 손절. 하지만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건 믿고 가도 괜찮은 종목 같고요. 실적 전망 시나리오 그런 것들이 양호하게 잡히기 때문에 시세를 얼만큼 튀어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좀 더 기다려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알티캐스트 좀 평가 이야기 들어보면서 차트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차트 일단 좀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알티캐스트 그렇다면 좀 이대로 보유하고 가도 되는 종목인 거죠? 알티캐스트는 일단 뭐 보유를 하는 쪽으로 했고요. 홀딩이죠. 홀딩 해가지고 가는 쪽으로 하고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알티캐스트 차트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 상승세가 좀 무뎌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거래량도 뭐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군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 차트를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봤을 때 이 라인에서 잡혔던 이런 매물대들이 결국 기준선 작용하면서 종가로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절을 칠까 말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월, 화, 수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름답게 1, 2, 3로 이렇게 상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올라와주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돌파 나올 때 물량을 더 붙인다. 지금은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도 왔고 종목도 괜찮고 차트가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합니다. 네.
자, 알티캐스트 살펴봤습니다. 자, 알티캐스트 종목 자체도 좀 괜찮고 지금 현재 차트 상황도 차트가 좀 예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알티캐스트는 좀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자, 일단 보유 유지 의견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티캐스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이오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료기기의 하나인 체성분 분석기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인구 고령화와 또 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오스페이스의 앞날도 좀 창창해 보이는데요. 좀 어떤 평가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비중 10%고요. 매수가는 11,300원이었습니다. 5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13,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종목이라 좀 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 생각에 이 포트를 봤을 때는 이분의 이 주식 타이밍을 언제 매수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나머지 차트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얻어 걸린 경향이 있어요. 얻어 걸린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예, 아름다운 차트 이런 것만 해야 되고 항상 시세가 와줘서 예, 응축됐다가 터지는 차트들 이런 것들을 그때 매수 타점을 잡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 타점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사실 제가 하는 그런 비슷한 가격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하는 비슷한 가격 잡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리고 이 시장 자체도 괜찮아요. 회사도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세계 또 1위고 국내 시장 1위, 세계는 또 2위고 괜찮긴 한데 중국 저가 제품이 좀 범람하고 있고 그런 점은 사실 좀 안 좋긴 합니다. 안 좋긴 한데 일단 이 점유율 자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실버 산업이라고 그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 쪽이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유 헬스케어 쪽에 대한 너무 고평가 그런 쪽에 대응,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는 그런 것만 아니면 이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물량 모아갔죠. 이제 물량을 모으는 모습 보였는데, 물량을 모아가면서 흔들다가 위로 바꿔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매수가가 제가 매수를 했다면 이 가격에 잡는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눌려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매수가가 아름다운 건 뭐냐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이분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가격에 잡았다는 거죠. 전고점이 돌파가 나오는 가격에 잡았다. 물론 이분이 내려갈 때 잡았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올라가는 가격에 잡았다면 이거는 기막힌 타점을 잡은 거죠. 단기 조정받고 올라치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왜 지금부터냐? 단기적인 목표값은 이미 나왔어요. 단기적인 목표값은 12,700원이고 이건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위에 하나 선이 더 있어요. 이 선이 더 있는데 한번 보자면 이 선이 원래 오늘 터치를 했는데 원래 이 전부터 있었던 선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어딘가에 이 걸린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 가격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기준선이 라인이 잡히면서 이렇게 쭉 됐겠죠. 이런 중요한 라인들이 돌파가 나와주면서 시원하게 갔다면 나머지 또 위에 올라가도록 또 중요한 라인에서는 또 걸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13,200원 정도에서 물량을 한번 정산한다. 정산 한번 하고 들고 있다가 혹시나 더 뛰면 더 가는 대로 먹고 만약에 눌린다면 단기적인 목표값인 12,700원 선에서 나머지 정리하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5번째 종목으로 바이오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차트까지 보셨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1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절반은 13,200원에서 일단 좀 절반 정리하시고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계속 들고 계시다가 좀 눌림목이 온다면 12,700원 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
바이오스페이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금호석유였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중 하나죠. 자, 우리 시청자분은 이 보유 비중 10%고요. 매수가 92,000원이었습니다. 5월 14일 현재 85,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 마지막으로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얘가 제일 문제입니다. 얘가 제일 문제인데 물론 이 포트도 문제예요. 이 포트도 문제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이 포트를 가진 직접적인 회원님이 얼마나 이제 제가 말한 걸 듣고 이렇게 따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예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한 HTS 6개월 동안 열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선택은 여러분 그 회원님이 직접 하시는 거겠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의 얘가 가장 문제인데 올라와주면 좋아요. 올라와주면 좋은데 지금 금호석유 자체가 일단은 타이어에 의한 이 합성 고무 그런 쪽에서 수요에 대해서 탄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 고무 가격을 그 거래처에 매출처에 고무 가격을 제대로 타이어 가격을 좀 차서 합성 고무 가격을 차서 받으려면은 원재재 가격이 좀 올라와줘야 우리가 마치 그 기름값이 어떤 뭐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 이상 넘어가거나 뭐 텍사스 중진료가 어디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막 득달같이 그 주유소에서 가격을 인상하죠. 왜냐? 원자재가가 인상됐다는 이유로. 이러면서 마진에 대한 이미 자기네들은 선도 거래로 그 원자재를 땡겨놓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걸로 어떤 매출의 증대를 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보셨을 거고 지금은 이 원자재인 부타디엔 가격이 거의 역사적인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인상을 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이 되겠구나 라는 쪽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차후의 일이고 그런 건 차후의 일이고 원금을 얼마나 잠겨서 여기서 내가 이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지만 이걸 언제까지 들고 갈 건지는 뭐 본인 선택의 몫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고 이 회사 자체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손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시총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을 비중을 좀 많이 실다기보다 이런 종목은 정말 중장기로 보시거나 아니면 시세가 아예 터져가지고 뿜을 때 그때 붙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눈 감고 그냥 HTS 안 켜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 종목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대응 방법 이야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집이 센 분이신 것 같으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눈 딱 감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 우매한 짓이 단기적인 저점을 지켜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낼 것이라는 생각이죠. 왜냐 이전에 이미 강한 하락의 기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올라오더라도 재차 아직까지 이 하락의 채널링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가격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가격으로 빵 하고 빠지지 않더라도 옆으로 질질질 끌면서 시간으로 타임오버가 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길기만 하는 이 차트 흐름상 거의 뭐 쌍봉 찍고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 이 종목은 타임오버 쪽으로 계속 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위에 청운도 있기 때문에 구름대도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되면서 이 부근 이 구름대가 지켜지는 한 88,000원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만 이 종목은 제 생각에 2분 성향상 손절을 못 칩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2분 성향에 이건 제가 맡기고 일단은 뭐 홀딩하는 쪽이나 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보유 유지하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뭐 좀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88,000원 선에서 손절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종목 금호석유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분 원래 포트폴리오 잠깐 좀 떠올려 볼까요?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비중이 80%였어요. 그런데 뭐 하이셀에서 10%, 또 P&E 솔루션에서 10%, 바이오 스페이스에서 10% 금방 좀 청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30%가 정리가 됩니다. 좀 상당히 많은 이 비중인데, 자, 그럼 이 비중 다 뭐 현금 보유로 돌리나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 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새로운 종목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30% 정도를 비웠어요. 30% 정도를 비웠는데 한 15에서 20 정도만 이 종목을 사고 나머지 10%는 예, 그냥 현금으로 보유를 할 건데 예, 이렇게 종목을 많이 담은 걸 보니까 현금이 또 생기면 이분은 또 어딘가에 찾아 들어가서 네. 또 어디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좋은 종목. 인내심을 가져보라는 네. 측면에서 20%는 새 종목을 담고 10%는 그냥 예수금으로 예, 네. 들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이거 들고 있으셔야 되고 아무거나 그 갖다 찍으시면 또 골로 가니까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인내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좀 추천해 주실 종목 어떤 예. 종목인가요? 그 저희 회원들 방에서 계속 찍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제가 오늘 녹화하러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하겠다 했더니 회원님들이 득달같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거를 거기 가서 하냐 그래가지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일단 GS건설입니다. GS건설. 네, GS건설인데 네. 왜 GS건설이냐? 업황 자체 지금 보면 시멘트 업체 굉장히 좋아요. 뭐 쌍용량의, 성신량의, 아세아 시멘트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진입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타 삼성물산을 비롯한 그런 종목들 요즘 정부의 뭐 하반기 이런 쪽에 부동산 대책에 맞춰서 조금 뛰고 있고 또 한샘 리바트 또 한샘 또 한마디로 가구 그 내장재죠. 그리고 뭐 도료가 들어가는 상업 페인트, 노루 페인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 부동산 관련 경기들이 요즘 많이 좋은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이미 마시간 종목인데 원래라면 안 해야죠. 원래 재성이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GS가 가지고 있는 GS 본그룹 그리고 GS건설인데 이 GS 쪽에서 GS의 로얄 패밀리들 여기에 임원들 그리고 그러니까 지분자들이 요 자기네들 GS 그 주식 증권을 가지고 요걸 증권 담보부 대출을 받아서 지금 GS건설을 찍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그만큼 주가를 방어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M&A 대응하겠다거나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호재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자사주 성격을 찍는 이 본사 측에서의 물량 찍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외국인의 엄청난 수급 이 두 가지에 어울려서 그리고 마지막 곁다리 말한다면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부동산 건설 경기에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했을 때 예, 그랬을 때 GS건설은 돈이 있으시다면 계속 찍어야죠. 일정 물량을 계속 찍어야죠. 하루에 뭐 10주, 10주, 100주, 100주, 뭐 하루에 100만 원, 100만 원씩으로 일정 물량을 평단가 맞춰서 계속 찍기를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자, GS건설 새롭게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올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GS건설 지금 현재 우리 매해돈 전문가님이 정말 강력하게 찍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부분 좀 못 들으셨던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부터는 귀 활짝 열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GS건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뭐 얼마에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얼마로 바라보고 좀 이런 매매 전략도 함께 짜주시죠. 지금 차트 모양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저가 매수 개념이랑 제가 가진 저가 매수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근본 없는 잡주들 흔들릴 때 잡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대형 주주들 한마디로 예, 흔들려도 펀더멘털 자체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그렇게 잡아서 저가 매수 들어간 거지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이만인 종목들 막 이렇게 잡는 것들 이런 거를 저가 매수로 들어간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남아있는 이런 시가총액이 받쳐주고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 내가 팔아도 이유가 있고 사도 이유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GS건설은 예, 뭐 시장 내부적인 내부 변수는 모르겠지만 이런 외생적인 변수 자체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외국인의 수급과 맞물려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선 자체를 필두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점점점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5,500원 사이에서 36,000원 사이인데 조금 더 보수로 잡아서 35,500원 그렇게 잡아서 한 목표가는 31,000 여기 나와 있네요. 요 위에 선 아마 요 수익률이 한 7% 정도 될 겁니다. 7%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이럴 때 한 물량 한 반 정도 청산하고 가는 건 가는 대로 먹고 안 되면은 뭐 그 다음날 그냥 자른다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분명히 좀 터져줄 적어도 한 43,000원까지는 좀 질질 끌더라도 충분히 올라와 줄 여력이 있는 종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GS건설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GS건설을 꼽았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GS건설 35,500원 선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지금 이 신규 종목 꼽아주시면서 비중은 한 15에서 20%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표가와 손절 대응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8,150원 정도에 한 반 날리고 한 43,000원 정도에서 반 날리는데 조금 호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보다 한 100원, 500원이나 빠진 가격, 그거 조금 낮은 가격. 이제 물론 방송은 정확한 가격으로 나가겠지만 실제로 내가 팔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가격에 팔아야 되겠고 한 손절가는 지금 보자면 이 힘이 돌려지는 이런 자리 보자면 한 32,500원 요 정도 라인이 손절 라인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자 35,500원 선에서 좀 매수 접근한 우리 GS건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38,150원 선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대응은 32,5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게 될 종목 GS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좀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올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봤었던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처음 좀 바뀌고 난 다음에 오늘 처음 진행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벌써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좀 처음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았는데 하기 힘드네요. 쉽지 않고 재미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매은우 전문가님 선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선물하고 좀 비교했을 때 수익 어떤 게 좀 더 괜찮나요? 사실 여기 있는 하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769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종목에 돈을 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담을 수 없거든요. 기껏 담아봤자 500만 원, 1000만 원. 상한가 맞아봤자 키케야 한 이거저거 떼고 나면 한 돈 몇십 될까요? 이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중장기로 갈 종목은 중장기로 하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한 150, 200 오늘도 한 150, 2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단타를 오히려 주식보다 한 선물로 치는 게 전 좀 낫지 않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도 한 수익이 좀 나는데 굳이 단타를 주식으로 쳐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조금 더 괜찮다.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네. 자, 선물도 매은우 전문가님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은우처럼 앞으로도 이 매은우처럼 날카롭게 포트폴리오 평가해 주시고 또 좋은 종목 콕
찝어주시길 빌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해눈 전문가와 저희 새롭게 바뀌고 난 다음에 종목 어디가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해눈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해눈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리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